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판타지 리거입니다. 11월 첫날 경기 리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경기 첫 번째 경기입니다. 세크라멘토 킹스와 샬럿 호네츠의 경기죠. 샬럿 호네츠의 홈 경기였고요. 오늘 경기 시작하자마자 디에런 팍스가 라커룸으로 갔어요. 부상을 당했기 때문이고요. 하체 쪽 부상인데 오늘 경기 돌아오지 못했고요. 오늘 무릎을 충돌을 하면서 입은 부상이라 글쎄요, 그렇게 심해 보이진 않는데 몇 경기 결장을 할 수도 있어 보이긴 합니다. 그 빈자리를 비집고 들어간 선수가 난세의 영웅 데비언 미첼이었습니다. 올 시즌 2년차를 맞이한 선수인데 오늘 무려 23득점에 야투를 11개 던져서 9개나 적중시켰고 3점슛도 5개를 성공시켰습니다. 원래는 이 선수가 수비가 굉장히 좋은 선수인데 오늘 역시 3스틸을 기록했고요. 그렇지만 오늘 공격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마지막 중요한 순간에 결정적인 3점슛까지 터뜨리는 모습이었습니다. 팀을 옮긴 케빈 허더도 굉장히 좋은 모습이에요. 26득점을 기록했고요. 3점슛 5개를 적중시켰습니다. 아무래도 본인이 더 중용되는 팀에 오다 보니까 책임감을 느끼게 됐고 그런 상황에서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도마타스 사보니스는 오늘 2경기 연속 퇴장을 당했어요. 6파울 퇴장. 그렇지만 오늘 9득점에 16리바운드. 아마도 이 선수가 인디애나에서는 마일스 터너와 같이 뛰었기 때문에 림 프로텍팅에 대한 부담이 별로 그렇게 크지 않았는데 세크라멘토 킹스에서는 수비에서 그런 쪽에 조금 어려움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자, 샬럿 호네츠를 살펴볼까요? 샬럿은 오늘 PJ 워싱턴이 28득점에 3점슛 3개를 터뜨리면서 분전을 했지만 팀의 패배를 막기에는 역부족인 모습이었고요. 이 선수를 굉장히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일런 맥다니엘스 선수입니다. 미네소타의 맥다니엘스와는 다른 선수입니다만 벤치에서 나오고 있고 출전 시간을 많이 보장을 받으면서 되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판타지에서도 만약에 이 선수가 아직 남아있다면 가져가시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일단 당분간은 테리 로지어의 공백이 있을 테니까요. 13득점에 2개의 스틸을 기록했고요. 또 데니스 스미스 주니어 역시나 제가 추천했던 선수인데 저의 어깨를 조금 으쓱하게 만들 정도로 오늘도 잘해줬습니다. 15득점에 7리바운드 8어시스트, 거기에 스틸을 6개나 기록을 하면서 이 선수가 처음에 리그에 데뷔했을 때 저희끼리 장난삼아 불렀던 별명이 데스룩이었거든요. 서부룩, 데스룩, 미니 서부룩이다 이거죠. 그래서 웨스트브룩과 비견될 정도의 엄청난 운동 능력을 지니고 있었던 선수인데 아직까지도 그런 게 조금 유지가 되는 것 같아가지고 이 선수의 부활이 되게 반갑습니다. 다시금 제2의 전성기, 물론 전성기가 없었던 선수이긴 하지만 말이죠. 이렇게 해서 오늘은 세크라멘토가 승리를 거뒀다는 소식이고요. 다음 경기입니다. 필라델피아 세븐티식서스와 워싱턴 위저즈의 경기입니다. 필라델피아는 경기 앞서서 뉴스가 한 가지 있었는데요. PJ 터커와 디앤서니 멜튼 영입하는 과정에서 템퍼링 의혹이 제기가 되었고요. 징계를 받았습니다. 경고성 징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2라운드 픽을 몰수당하는 징계를 받게 됐고, 경기에 앞서서 조엘 엠비드가 좀 몸이 좋지 않아서 경기를 빠지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센터 포지션에 PJ 터커가 들어갔어요. 과거 이제 휴스턴 로켓츠 시절에도 이 선수를 센터로 기용을 하는 그런 극단적인 스몰 라인업이 연출이 된 적이 있었는데 오늘도 이것이 이제 필라델피아에서 재현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라인업에서의 생산성이 굉장히 좋아요. 수비도 좋고요. 그러면서 필라델피아가 굉장히 강력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터커가 32분을 소화해냈고요. 제임스 하든이 23득점에 무려 어시스트를 17개를 기록을 했습니다. 타이리스 맥시도 이제는 정말 안정적인 공격 자원으로 자리를 잡았어요. 23득점에 22개의 야투 중에 12개를 성공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벤치에서도 마티스 타이브를 조금 더 중용하는 모습이에요. 이 선수가 있으면 수비에서 아무래도 탄탄해지기 때문에 필라델피아로서는 좋은 선택이 아닌가 싶고요. 조지니앵도 벤치에서 나와서 3점슛 4개를 터뜨려 줬습니다. 자, 워싱턴 위저즈는 오늘 크리스타프 포르징기스가 32득점, 그리고 브래들리 빌이 20득점, 그리고 올 시즌 앞서서 팀을 옮겼던 몬테 모리스가 19득점으로 시즌 하이를 기록했습니다만 팀의 패배를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역시나 필라델피아가 엠비드가 없는 2경기였는데 지난 3연승을 하는 동안 그 2경기에서 엠비드가 출장을 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렇다면 이거 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엠비드가 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 로테이션에 있어서도 조금 조정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런 스몰 라인업도 조금 더 공격적으로 쓸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필라델피아가 118대 111로 승리를 거뒀다는 소식이었고요. 자, 그리고 인디애나 페이서스와 브루클린 네츠의 경기, 브루클린의 홈에서 경기가 펼쳐졌고요. 경기에 앞서서 브루클린 홈팬들조차도 지금 어빙에 대한 여론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티셔츠를, 어빙에 대한 어떤 항의를 표하는 티셔츠를 입은 팬들이 눈에 띄었고, 어빙도 오늘 경기가 끝난 이후에 인터뷰를 거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어빙이 특히나 이런 흑인 인권 문제에 목소리를 많이 내던 선수인데, 이런 어떤 반유대인에 대한 그런 입장들, 물론 그것이 본인이 해명했던 것처럼 사실이건 그렇지 않던 간에 어빙의 미운 털이 많이 박힌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이제 리그 차원이나 팀 차원에서 좀 더 어떤 논의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카이리 어빙, 그렇지만 오늘 경기에선 정말 멋진 모습을 보여줬죠. 28득점에 6리바운드, 6어시스트, 스틸을 4개를 무려 기록을 했고요. 중요한 순간, 특히 2쿼터에 몰아서 득점을 하는 모습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케빈 듀란트는 36득점, 22개의 야투 중에 13개를 꽂아 넣었고요. 9개의 리바운드와 7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했습니다. 근데 진짜 스티븐 애쉬 감독은 큰일 났습니다. 지금 브루클린 네츠가 내일도 경기가 있거든요. 근데 카이리 어빙을 42분 42초를 찍혔어요. 43분. 이거는 거의 앨런 아이버슨 옛날에 MVP 타던 시절에 2000년대 초반, 90년대 후반 이렇게 선수를 기용하던 시스템인데, 내일 경기에 물론 카이리 어빙이 출장할지 안 할지는 봐야 알겠지만, 지금 현대농구에서 가뜩이나 부상이 잦은 카이리 어빙을 이렇게 굴린다라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고, 이거는 정말 더 설명하기 입이 아플 정도입니다. 닉 클렉스턴 19득점에 야투율 81%를 기록했고요. 블락샷을 4개를 기록하면서 수비에서 천병 역할을 해 주었습니다. 역시나 그렇지만 브루클린 네츠는 여전히 주전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큽니다. 케빈 듀란트도 39분을 뛰었습니다. 이 부분은 아무리 얘기해도 개선될 여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인디애나는 오늘 그래도 계속해서 좋은 박빙의 승부를 연출을 했어요. 크리스 듀어르트가 깜짝 활약을 펼쳤습니다. 30득점에 3점슛 5개를 터뜨렸고요. 버디 힐드도 22득점으로 힘을 보탰습니다. 메서린도 나름 꾸준한 모습이에요. 16득점, 벤치에서 나와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요. 하지만 오늘은 팀의 에이스인 타이리스 할리버튼이 중요한 순간마다 번번이 막히는 모습을 보여줬고, 오늘 야투도 좋지 않았습니다. 11개 중에 4개밖에 성공을 시키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다음 경기입니다. 애틀란타 호크스와 토론토 랩터즈의 경기. 저는 이 경기를 굉장히 재밌는 경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토론토 랩터즈가 조금 쉽게 경기를 가져갔어요. 토론토는 올 시즌에 3점 슛이 잘 터지는 경기에서는 당연히 좋은 모습을, 왜냐하면 이 팀에는 어떤 정통 센터가 없는 팀이기 때문에 모든 선수들이 외곽 슛을 던질 수 있는 팀이에요. 오늘 파스칼 시아캄은 올 시즌 한 껍질을 더 벗기고 나온 듯한 성장한 모습입니다. 31득점에 12리바운드, 블락슛 2개, 자유투도 무려 16개를 얻어내서 81%의 확률로 성공을 시켰고요. 오늘 프레드 밴플릿이 나오지 못했지만 게리 트렌트 주니어와 스카리 반즈가 21득점씩을 나란히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토론토 랩터즈는 올 시즌도 강합니다. 수비가 굉장히 좋고요. 어떤 선수가 나오든지 활동량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넓고, 활동 반경이 굉장히 넓고 빠르고 많이 뛰는 선수들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하는 팀으로 하여금 조금 질리게 하는 느낌을 갖게 하는 것 같아요. 애틀란타는 오늘 트레이 영이 많이 부진했습니다. 14득점, 턴오버를 무려 10개를 기록했습니다. 어시스트가 10개였는데 턴오버 10개, 비율이 1대1이죠. 이거 정말 안 좋은 수치입니다. 그러면서 야투 성공률도 23.1%. 이런 경기가 좀 잦은 것 같아요. 이 똥을 치우는 역할을 디온테 머레이가 해주고 있는데, 오늘도 20득점에 야투 46.7%로 분전을 했지만 다른 선수들이 너무 도와주지를 못했어요. 존 콜린스도 오늘 12득점으로 부진했고, 딱히 지원 사격을 해주는 선수가 없었다라는 점에서 아쉬운 패배를 받아들여야만 했습니다. 다음 경기입니다. 디트로이트 피스톤즈와 밀워키 벅스의 경기. 경기는 굉장히 접전 끝에 밀워키 벅스가 경기를 가져가게 됐습니다. 오늘 이 경기 정말 재밌었거든요. 이 디트로이트의 젊은 선수들이 이 우승 후보인 밀워키, 지금 현재 전승팀인 밀워키 벅스를 완전히 벼랑 끝까지 몰아붙였지만,
결과적으로는 미러키 벅스가 승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야니스 안테토쿤보는 오늘 근데 클러치 상황에서의 그 어떤 페이더웨이 점퍼라든지 그 부분에 이제 자신감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31득점에 7개의 리바운드, 그리고 자유투도 9개 중에 7개를 성공시키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그리고 브룩 로페즈의 올 시즌 폼이 굉장히 좋습니다. 24득점에 블락은 항상 2개 이상씩 정말 늘 꾸준히 찍어주는 선수예요. 오늘도 2개 블락슛, 리바운드도 9개나 잡아냈고요. 주루 할러데이가 오늘은 포렌들러로서 굉장히 좋은 모습이었습니다. 25득점에 10어시스트를 기록했고, 마지막 클러치 상황에서의 그 오른쪽 스텝백 점퍼 45도에서 터트린 굉장히 인상적인 모습도 있었습니다. 저는 또 인상적이었던 게 뭐냐면, 클러치 타임에 이 프리시즌에도 이 미러키 벅스가 부데놀저 감독이 사용했던 라인업인데, 쿤보와 브룩 로페즈와 마비 포르티스 3빅 라인업을 가져가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스피드에서 밀리지가 않아요. 안테토쿤보의 어떤 속도가 엄청나게 빠른 선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과연 저 클러치 라인업, 다들 스몰 라인업을 쓰는데 빅맨 3명을 쓰는 라인업, 조금 이제 흐름을 반대로 가는 모습인데, 저 라인업을 과연 깰 수 있는 팀이 몇이나 될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파괴력 있는 라인업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디트로이트는 굉장히 잘했어요. 특히 케이드 커닝햄의 칭찬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어제 워리어스와의 경기에서도 굉장히 잘했는데, 오늘도 27득점에 7개의 어시스트를 배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케이드 커닝햄이 올 시즌 앞두고 조금 벌크업을 했죠. 그 효과가 아무래도 조금 커졌고, 미들레인지에서 굉장히 자신감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자신있게 미들레인지에서도 올라가는 모습, 물론 이제 클러치 타임의 그런 샷들을 놓치기는 했지만 그래도 경기 전반적으로 봤을 때 되게 좋았습니다. 그리고 4쿼터에서는 어제 워리어스와의 경기에서도 4쿼터를 28대 23으로 앞섰지만, 오늘도 4쿼터에서 31대 22로 미러키 벅스를 압박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주루 할러데이의 그 스텝백 3점에 무릎을 꿇고 말았지만, 그렇다 해도 지금 디트로이트의 경기력은 원정에서 이런 경기력이라고 하면, 물론 지금 출발은 2승 6패로 좋진 않지만 충분히 가능성을 보인 경기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아이지아 스튜어트도 조금 성장한 모습이에요. 클러치에서 오늘 이렇게 미러키의 빅 라인업을 상대로 빅 레이업을 성공시키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고요. 디트로이트의 그래서 미래가 상당히 밝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던 경기였습니다. 자, 그리고 멤피스 그리즐리스와 유타 재즈의 경기입니다. 자, 유타는 이제 더 이상 이변이 아닙니다. 이 팀은 강해요. 강팀입니다. 그리고 라우리 마카네는 덩 노비츠키 환생 버전입니다. 죄송합니다. 덩 노비츠키 아직 건강하게 살아계십니다만. 자, 라우리 마카는 31득점, 블락 4개, 11개의 리바운드를 잡아냈고요. 야투가 15개 중에 11개. 이러니 노비츠키 이야기가 안 나올 수가 없죠. 이 선수가 이제 완전히 팀의 1옵션으로 자리를 잡은 모습이고요. 마이크 컨리도 15득점, 말릭 비즐리도 벤치에서 18득점, 콜린 잭스턴도 15득점을 기록을 했습니다. 모든 선수들이 다 폭발적인 모습이고요. 3점 성공률 47개 던져서 40.4%의 3점 성공률이었습니다. 멤피스는 오늘 데스먼드 베인이 안 나온 것도 있지만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라 자모란트가 오늘은 복귀를 했죠. 37득점, 자유투 15개 중에 12개를 성공을 시켰습니다만 팀 수비가 아무래도 예전만 못해요. 자렌 잭슨 주니어의 공백이 크겠죠. 아무래도 그 빈자리를 산티 알다마가 해주고 있는데 아무래도 역부족인 모습이고요. 딜런 브룩스도 데스먼드 베인이 없으니까 본인이 공격을 좀 책임지겠다라는 모습이었지만 야투 성공률이 워낙 비효율적인 선수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19득점을 했지만 야투 성공률은 37%에 멈추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데스먼드 베인이 있어야 이 팀이 그래도 공수 전반적으로 더 튼튼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 유타 재즈는 이런 강팀을 상대로도 어느 정도 홈에서는 경쟁력 있는 모습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준 경기였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부상 변수만 없다면 오히려 이렇게 플레이오프도 가고, 지금 루디 고베어와 도노반 미첼 트레이드로 얻은 1라운드 픽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으로 이제 좋은 선수들을 수집을 하면 앞으로 더 무서운 팀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역시 이 데니 에이지 단장은 명단장이다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하이라이트 정말 멋있었고 재밌었던 경기였습니다.
휴스턴 로켓츠와 LA 클리퍼스의 경기. 사실은 이 경기는 졸전이었어요. 양 팀의 야투율이 되게 형편이 없었어요. 그래서 휴스턴 로켓츠는 38.6% 야투율, 클리퍼스는 42.5%, 3점 슛은 25%에 그치면서 두 팀 다 좀 야투율에서 좀 졸전이었죠. 스코어만 봐도 알 수 있죠. 95대 93. 이거 뭐 현대 NBA 농구에서 보기 힘든 스코어였습니다만, 오늘은 이 선수의 날이었죠. 폴 조지 MVPG 13의 화려한 복귀였습니다. 사실 그동안 평균 득점 19점에 그쳤었고 30%의 야투율에 그치면서 조금 마음고생이 있었는데, 오늘은 35득점에 9리바운드, 8어시스트, 스틸을 무려 6개를 기록을 하는 엄청난 모습. 그리고 마지막 동점 상황에서 베이스라인 페이더웨이 점퍼를 성공을 시켰죠. 본인이 존경에 맞지 않는 코비 브라이언트를 연상시켰던 그런 엄청나게 멋있었던 점퍼였습니다. 폴 조지가 사실상 공수에서 팀을 완전히 하드캐리를 했죠. 이비차 주바치도 16득점에 12리바운드 더블더블로 팀을 캐리하는 모습이었고요. 올 시즌 처음으로 주전으로 나섰던 루크 캐너드도 오랜만에 주전으로 나와서 10리바운드를 기록을 했습니다. 다른 선수들의 활약도 있었지만 오늘은 폴 조지 혼자서 팀을 압살하는, 팀을 완전히 하드 캐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휴스턴은 사실은 경기력이 좋지 않았어요. 물론 마지막에 끈질기게 따라붙기는 했지만, 일단은 제일런 그린은 올 시즌 야투율이 처참합니다. 지난 경기에서도 20% 야투율이었는데 오늘도 13득점을 기록하면서 17개의 야투를 던져서 23.5%. 일단 슛 셀렉션이 너무 안 좋아요. 돌파를 막 하는데 그냥 막 튕겨져 나갑니다. 프레임이 얇아서 그런 것 같아요. 물론 이 선수가 운동 능력은 좋지만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오히려 올 시즌 신인인 인디애나의 베네딕트 메서린을 좀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선수는 파울겟을 잘하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제일런 그린은 너무나도 부족하다. 그리고 자유투도 오늘 7개 중에 3개를 놓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올 시즌 신인 드래프트 3번 픽이었던 자바리 스미스 주니어도 야투에서 계속해서 좀 효율적이지 못한 모습을 연속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에릭 고든이 조금 분전을 하는 모습이었지만 뭐 사실은 에릭 고든은 팀의 미래의 플랜에 껴있진 못한 선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 제일런 그린의 야투 문제는 팀적으로도 조금 해결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케빈 포터 주니어는 오늘 득점에서는 조금 부진을 했고요. 야투도 13개 중에 5개밖에 성공을 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뭐 휴스턴은 아쉽지만 연장 승부를 노렸지만 폴 조지의 엄청난 퍼포먼스에 고개를 숙여야만 했던 하루였습니다. 자, 내일 경기 한번 프리뷰를 해보도록 하죠. 내일도 빅매치들이 많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굉장히 재밌을 것 같은 경기. 첫 번째 경기, 브루클린 네츠와 시카고 불스의 경기입니다. 자, 오늘 무려 39분을 뛴 듀란트 그리고 42분을 뛴 카이리 어빙이 내일 홈 경기에서 저는 나설 것 같아요. 그게 스티브 내시의 모습이기 때문에 이 두 선수가 내일은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궁금하고, 시카고 불스는 일찌감치 잭 라빈에게 퀘스천어블 마크를 붙였습니다. 아마도 내일 쉴 것 같습니다. 왜냐면 시카고 불스는 다음 경기도 경기가 있기 때문에, 다음 날에도 말이죠. 그래서 내일 경기는 저는 시카고 불스가 승리를 할 것 같아요. 브루클린 네츠의 경기력은 지금 사실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자, 그리고 동부 원정 세 번째 경기를 갖는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 마이애미 원정을 떠납니다. 지난번 경기에서는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가 승리를 거뒀지만 지금 그 이후로 2연패 중이잖아요. 이 경기도 쉽지 않아 보여요. 마이애미도 비록 시즌 초반에 폼이 좋진 않지만 2승 5패로, 워리어스도 지금 5할 승률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3승 4패. 굉장히 치열한 싸움이 될 것 같고, 저는 이 경기를 힘겹게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가 잡아내면서 연패를 끊어낼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경기입니다. 오클라호마 시티 선더와 올랜도 매직의 경기. 올랜도 매직 역시 서부 원정길에 나서 있죠. 오클라호마 시티도 샤이 길저스 알렉산더를 앞세워서 대단히 좋은 경기력, 그러면서 5할 승률을 유지하고 있는데, 올랜도 매직이 오클라호마 시티 선더 원정에서 지금 폼으로 승리를 거두기에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경기입니다. 내일은 재밌는 경기가 제 기준으로는 3경기나 있습니다. 이 경기, 피닉스 선즈와 미네소타 팀버울브즈의 경기. 두 팀 다 5할을 넘는 서부의 강호들의 대결이죠. 자, 피닉스 선즈는 홈에서 경기를 치르고요. 비록
에이튼이 내일 나오지 못하죠. 비스맥 비욘보가 아마 선발로 출전을 할 것이고, 과연 비스맥 비욘보가 이 미네소타의 트윈 타워를 어떻게 상대를 할지도 궁금한 부분입니다. 내일 요 4경기를 가지고 또 리뷰 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타지 리거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